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려다 대참사 터졌다. 충격 단독. 중국이 또 한국을 건드렸다가 역대급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한 외교 문제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한국을 얕봤다가 정말 큰일 나게 생긴 상황입니다. 중국의 위험한 도발.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K-팝 스타들의 활동을 막으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K-팝을 향한 중국의 노골적인 견제가 시작된 건데 한국 팬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 중국이 K-팝을 막으면 그 피해는 중국이 더 크다. K-팝, K-드라마, K-뷰티까지. 한국 문화는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한국의 위상 앞에서 중국도 쉽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중국에게 최악의 실수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 뉴욕타임즈 아시아 지부 특파원 제임스 리가 긴급 취재를 통해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얕봤다가 큰 코 다칠 것이다. 그는 중국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결정적 한방이 터질지 소름 돋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 당신도 놀라게 될 겁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뉴욕타임즈 아시아 지부에서 활동하는 해외 특파원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직접 취재하고 여러 해석을 통해 발견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이 왜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넘어 아주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북경과 서울을 오가며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강대국 역사를 마주하며 때로는 갈등을 겪고 때로는 협력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지켜왔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는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투나 삼국시대의 외교 전략을 보면 한국은 중국의 압박을 넘어서 독자적인 외교 및 군사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은 외세의 침략에 강한 저항을 보였고 중국도 그런 한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대외정책이나 조선시대의 사대주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 고위 외교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이 고대부터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으며 외교적 독립을 유지해온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의 생존법을 터득해왔고 이는 현재의 외교적 자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만큼 한국을 쉽게 대할 수 없는 역사적인 무게를 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앞으로도 이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제가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 중 하나는 바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제가 북경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의 전자기기 산업은 사실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와 같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없이는 중국의 IT 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중국의 한 경제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는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중국의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력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필수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자기기와 자동차, 다양한 소비재는 중국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품이 없으면 중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대체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제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단순히 무역 규모에 그치지 않고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 해도 한국을 벗어난 대체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처럼 밀접하게 연결된 두 나라는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로 이 상호 의존성은 중국이 한국을 무리하게 건드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놀랐던 점은 한국의 문화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K-팝, 영화, 드라마는 이제 글로벌한 현상이 되었으며 저는 북경에서 이를 직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그룹들은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중국 정부도 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중국 내에서 취재한 결과 정부는 한국의 문화를 통제하려 했지만 그 자체가 중국 내 대중문화에서 큰 반발을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한국 문화를 차단하거나 억제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K-팝과 드라마는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넘어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압박하기에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은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적인 외교적 축으로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 아세안 등과의 외교 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은 중국의 정치적 압박을 쉽게 감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나라임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외교적 입지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단순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외교적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될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리하게 압박할 경우 그 외교적 결과는 양국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상황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취재한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국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국민들이 단결할 때마다 이를 극복해왔습니다. 저는 2016년의 촛불혁명과 같은 중요한 순간들을 현장에서 취재했었고 그때마다 한국 국민들의 강한 저항 정신과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여러 시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외부의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강한 저항 정신과 민족적 단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단합된 힘은 한국이 중국을 압박하려 할 때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의 글로벌 이슈나 외교적 갈등에서 한국 국민들은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이는 한국 사회의 단합된 힘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국민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저항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의 다양한 사회운동과 집회는 국민들이 단결하여 외부의 압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한국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과 압박을 겪으면서 그에 대한 저항 의식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저항 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글로벌 정세에서도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각종 외교적 갈등이나 경제적 압박 상황에서도 한국 국민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연대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왔습니다. 이러한 단합된 힘은 한국이 중국의 정치적 압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단합된 힘은 정치적인 갈등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국민들이 단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강한 저항 정신과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외부의 압력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적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한국 국민들의 단합된 힘은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려 할 때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이는 한국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저항 정신과 단합된 힘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제임스 리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역사적 배경, 경제적 상호 의존성, 문화적 영향력, 외교적 입지,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된 힘은 모두 중국이 한국을 단순히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의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계속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